자, 우리 19강에서 학습 목표는 소유권의 취득이겠죠, 대표적으로. 자, 소유권의 취득과 관련돼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것, 무조건 한 문제 출제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점유 취득 시효입니다. 자, 학습 목표는 점유 취득 시효의 효건과 효과를 사례로 이해해야 된다. 사례를 대표적으로 잘 기억해둬야 되고, 자, 두 번째는 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처분하는 경우의 법리를 판례와 사례로 이해해야 되며, 시효 완성 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기부 취득 시의 요건과 효과를 조문과 판례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19강의 학습 목표는 대표적으로 소유권의 취득으로서 대표적으로 이제 점유 취득 시효가 가장 중요하다. 이걸 생각하면서 19강을 우리가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소유권의 취득 원인들이 있어요. 하나는 대표적으로 법률 행위가 있고요. 하나는 대표적으로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물권법에서는 대표적으로 취득시효,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선의취득,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 그 다음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모두 원시취득이 되겠죠. 기타 상속편에서 우리 상속편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상속이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행정법에서는 공용징수, 수용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물건의 취득의 원인에서는 수용, 그 다음에 상속, 여기 물권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의취득과 관련돼서는 우리 물권법 총칙에 대해서 동산의 선의취득 요 의미를 배웠죠. 오늘은 그 후타로 취득시효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죠. 자, 대표적으로 이제 한번 보시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점유 취득 시효가 아주 중요합니다. 점유 취득 시효에 대해서. 자, 점유 취득 시효는 요거는 뭡니까? 민법 245조 1항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점유 취득 시효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반드시 출제가 된다. 매년 출제가 되고요. 작년 26회 때는 뭐예요? 점유 취득 시효와 관련돼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다음에 간접적으로 두 문제가 우리가 출제가 됐죠. 그러면 245조 1항에 뭐라고 써놨느냐? 일단 점유가 몇 년이냐? 20년이죠. 그다음에 이제 자주 점유입니다. 자주. 자, 평온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연이에요. 자주 평온 공연.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20년 점유가 자주죠. 20년 점유. 그다음에 자주의 반대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타주가 됩니다. 타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온의 반대말은 이제 폭력이라는 의미를 하죠. 폭력이라는 의미는 대표적으로 강폭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공연이라는 것은 내놓고 하는 것. 그래서 은비라는 게 있어요.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것. 그러면 공연이라는 것은 엄밀하고 비밀스럽지 않고 내놓고 하는 게 바로 공연이 되죠. 그래서 자주, 타주, 평온 공연. 이거는 결론적으로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어때요? 우리가 불명하지 않으면 일단 뭐예요? 자주 자타가 혼재하고 있으면 일단 자주로 추정받고 평온 폭력이면 일단 평온으로 추정받죠. 공연은 엄비. 그러면 뭐예요? 공연으로 추정받는다는 우리 추정의 의미를 우리가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요거는 20년이네요. 그래서 자주, 평온, 공연. 여기에서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취득하려면 등기하라. 그래서 이거는 우리 물권법 총칙에서 뭐예요? 187조에 대한 민법 187조에 대한 유일한 A 조항이 하나가 있다. A 조항이 대표적인 245조 1항이 되겠죠. 이거는 25회 때 우리가 요 자체로 출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187조의 A 조항으로서 유일한 배신자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 봐봐요. 자, 취득입니다. 그러면 취득이라는 것은 일단 취득 후에는 등기를 깔아놓고 들어가고요. 자, 효과는 뭐예요? 점유 취득 시효다. 그러면 점유 개시시로 소급한다. 그래서 점유 대표적으로 소급표가 있다. 그러면 점유 취득 시효의 효과는 소급표라는 게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두세요. 자, 우리가 이제 뭡니까? 점유 취득 시효는 항상 몇 사람이 많이 존재하게 되면 우리가 네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의미에서 한번 잡아봅시다. 갑이라는 게 있어요.
갑이 이제 일명 소유자라고 지칭합니다. 소유자가 돼요. 소유자. 그래서 소유자가 탄생하게 되고, 요 소유자에 대해서 이제 뭐예요? 점유 20년 을이라는 게 이제 존재하게 돼요. 을이 뭐냐? 바로 완성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성자라고 생각해요. 완성자. 자,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점유를 승계한 자를 또 한번 A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A는 점유를 승계했다. 그래서 점유 승계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점유 승계라는 단어가 탄생하게 되고, 이 사람은 그러면 완성자는 점유를 승계하는 거지, 완성자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은 효과를 승계하지 않는다라는 거. 효과 승계는 X가 됩니다. 그래서 점유 승계와 관련돼서 우리가 요 A 관계에서 한번 보시고, 그러면 시효 완성 전에, 완성 전후, 그다음 등장인물이 또 하나 등장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병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병은 시효 완성 전에 갑이 병한테 처분했을 때와 그러면 시효 완성 후에 갑이 병한테 처분했을 때, 그러면 이 병과 관련돼서 이제 변경이 됐다고, 소유자가 변경이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접근을 해 들어가야 돼요. 자, 변경과 관련돼서 요 병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요 관계에서 을과 병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런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걸 하나 잡아두시고, 여러에 대해서 원칙입니다. 이런 원칙이다. 원칙은 시효취득자가 시효취득이 됐다고 주장할 수는 없겠죠. 원칙은 주장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을하고 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또 뭐가 탄생하느냐? A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시효 완성자가 소유자의 병으로부터 변경이 됐을 때 만약에 2차 취득시효는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2차 취득시효라는 게 탄생하게 돼요. 취득시효가는 뭐가 된다. 그러면 이런 관계에서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뭐예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가 되고 을이라는 사람이 바로 점유 20년 시효가 완성됐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을은 갑한테 하살표 등기를 요구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등기 청구권이 됩니다. 등기 청구권. 자, 등기 청구권과 관련돼서는 약간 우리 부연 설명을 달고 들어가자고요. 자, 등기 청구권입니다. 자, 등기 청구권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등기 청구권이 존재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자,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청구권과 대표적으로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청구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등기권. 자, 물권적 청구권은 일단 포인트를 어디다 두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키워드 눈으로 보라고 그랬어요. 물권자가 주장하는 거고, 요거는 대표적으로 채권자가 주장하는 겁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은 결론적으로 실체 관계와 자, 등기가 불일치할 때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은 뭐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실체 관계와 등기가 일치할 때, 일단 이 등기가 일치할 때 이때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청구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실체 관계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실소유자라고 그랬어요. 실소유자와 등기 명인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문제를 접근해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등기 청구권이라는 것은 물권적 청구권, 물권자가 주장하는 거고, 대표적으로 이거는 채권자가 주장함으로써 바로 채권적 청구권은 실체관계와 등기가 뭐 할 때, 일치할 때 이렇게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으로 등기 청구권이냐, 이 채청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자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권리를 받아 뺏기게 됩니다. 그렇게 의미해서 등기 청구권은 물청과 채청이 있다. 그러면 점유 취득시효에서 한번 보죠. 자, 갑이 이제 소유자라고 그랬어요. 갑이 소유자다. 자, 을이 그러면 을이 20년 자주 평온하게 되면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그러면 여기까지 사람이 시효의 완성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완성자가 되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완성함으로써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갑이라는 것은 한번 보죠. 갑은 실소유자가 되죠. 그러면 등기명인도 일단 갑으로 돼 있죠. 그러면 갑으로 돼 있어 일체예요. 그러면 점유 취득시에서 등기 청구권은 그러면 채청으로서 물권적 청구권으로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청구권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네. 그러면 이때 등기 청구권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채청이다, 물청이다. 대표적인 채청이 되겠다. 채청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등기청구권도 아주 중요합니다. 법적 성질로서 우리 물권법 총칙 부분에 대해서 등기청구권도 단단히 준비해 놔야 됩니다. 그러면 등기청구는 물권자 청구권, 물권자가 주장하는 것, 채청은 채권자가 주장함으로써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할 때, 그러면 이때 문청은 대표적인 단어가 있죠. 말소라는 단어와 우리 법정이라는 단어, 이 말소와 법정이라는 단어는 대표적으로 뭐가 돼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청구권을 지칭하고 있다. 그러면 여태 채권적 청구권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설정이라는 단어와 이전이라는 단어, 이전이라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채청이죠. 그러면 어른 가밭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전이다. 그러면 점유취득시에서 등기 청구는 또 한번 말씀드린다면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청구권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을이 행사하고 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뭡니까? 만약에 을이 요 갑토지에 대해서 점유를 선결해서 계속 사용 점유를 하고 있다면 그때는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권리라는 것은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완성자가 이제 점유를 선결했어요. A가. 그러면 A하고 갑은 어떻게 계약 당사자가 아니죠. 그러면 갑은 A는 갑한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그때는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대의 행사할 수 있다. 이 의미가 전개되기 시작하고요. 자, 근데 갑이 병한테 변경이 되면서 자, 그러면 을이 완성한 이후에 병이 적극적으로 가담했어요. 적극 가담으로 했을 때는 뭐예요? 적극 가담 우리 많이 들었죠. 그렇다면 이때는 또 이중 매매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매매가 법리가 확장이 돼서 어디까지 점유 취득 시효까지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관계를 한번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점유 취득 시효의 기본서 책을 읽을 때 항상 머릿속에서는 세 사람, 많게는 네 사람이 등장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 각각 을의 관계, 그 다음에 각각 병 A의 관계, 그 다음에 을과 A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각각 병의 관계, 그 다음에 병과 을의 관계, 요 관계를 머릿속에 좀 따져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관계를 따져놓으면서 책을 읽어봐요. 그러면 기본서를 읽고 문제를 풀다게만 우리가 정확하게 점유 취득 시효를 이해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 그걸 하나의 포인트를 잡아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점유 취득 시효는 많이 등장하면 몇 사람? 네 사람이 등장하는 것까지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유 취득 시효와 관련돼서 이렇게 하면서 기본서를 하나씩 정리해 들어가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거는 무조건 기초가 돼야 돼요. 점유 취득은 등기다. 점유에서는 뭐다? 점유 취득. 그러면 소급표가 발생하며 그래서 20년 자준 병원공원 자주의 반대말은 타주고 병원의 반대말은 폭력, 공연의 반대말은 은비. 자주 평온 공연은 추정받는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취득하려면 등기함으로써 취득하려면 등기하라. 187조 1안 해조항이다. 그래서 245조 1항과 관련돼서 이렇게 토대를 마련해 달라는 거 부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기본서를 보니까 다시 한번 기본서 맥을 하나하나 잡아가면서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뭘 남겨요?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겨요? 아니죠. 사람이 죽으면 뭘 남겨요? 요즘은 보험금을 남겨요. 보험금을 툭 친다. 물상대의가 되겠죠. 물상대의. 그래서 우리 물상대의는 대표적으로 보험금 그러면 질적 변경이라고 그랬어요. 자꾸 머리에서 이걸 자꾸 어떤 논리들이 사고가 자꾸 순환으로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뭐예요?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보험금을 남긴다. 우리 수업을 들으면 포인트, 밑줄이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터대로 해서 기본서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래서 자, 5라고 해서 소유권의 취득 나와 있어요. 소유권의 취득 원인은 대표적으로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이 있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취득시효와 관련돼서 취득시효의 의미 존재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가로 1번의 총설에서 1번 취득시효의 의미 존재 이유로서 시효는 수요에는 소멸시효와 취득시효의 언능이 있다. 그래서 취득시효의 대상이 아닌 권리가 또 26회 때 출제가 되죠.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볼 거고 어느 것이나 일정한 사실 정체가 계속된 경우에 그것에 대해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그러한 효과를 전자는 권리 소멸을 훈련한 권리 취득을 가져오게는 상반된다는 개념이 그래서 소멸시효와 취득시효가 둘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고요. 그러면 왜 통설은 우리가 시효 제도라는 존재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사회 질서의 안정이야. 입정 곤란의 문제고 권리 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그래서 권리에 잠자는 자는 용서할 수 없다. 대표적인 이게 바로 점유취득시효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취득시효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이제 뭡니까?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 기본서 가로 2번에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가 있다. 그래서 245조 1항 거기에 있죠. 20년간 소유어사로. 그러면 소유어사로 무슨 점이에요? 자주 점유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받아 지나간다. 자, 취득 요건으로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예요? 취득시효의 객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취득시효에서는 우리가 제일 헷갈리는 게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죠. 자, 취득시효의 객체로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을 게 첫 번째 이런 것들을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바로 부동산 일부죠.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부동산 일부, 즉 부동산 일부는 토지 일부에 대해서 우리가 하죠. 근데 우리가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취득시효의 대상이나 점유 취득시효의 대상이나 우리는 일물일건지 위반되죠. 그렇다면 자, 위반됨으로써 분할 절차를 밟고 뛰어가야 돼. 그게 바로 우리 공시법령에서 대표적으로 보이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에서 우리가 바로 대표적으로 분할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기재산. 자기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건가? 자기재산에 대해서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걸 또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우리가 이제 잡종이라는 게 있죠. 잡종재산이, 그러니까 잡종재산이라는 게 뭐예요? 행정재산 중 잡종재산이 있어요. 근데 잡종재산이, 이 잡종이라는 것은 인권유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잡종이 뭐예요? 우리 행정재산 중 일반재산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잡종재산이란 행정재산에서 나오는 떨어진 떨거지 재산을 바로 잡종재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혹시 이제 기본세 잡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 재산으로 명칭이 바뀌었다라는 거 그것만 알고 우리가 확인해 두면 돼요. 그러면 잡종 재산도 대표적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취득시효의 뭐예요?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주로 우리 부동산 일부, 그다음에 자기 재산, 잡종 재산 요 세 가지 측면에서는 꼭 한번 체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보시죠. 취득 요건으로서. 자, 이번에 시효 취득의 목적물은 반드시 타인의 물건이야 한 것은 아니므로 요거 하나 체크해 놔야 돼. 자기 소유물에서도 취득 시효가 가능하다. 그래서 A 한번 체크해 놓고 자, B번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 요거는 한번 체크해 놔야 돼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 취득 시효가 인정된다. 그래서 B 한번 체크해 놓고 자, 그 다음에 D, 공유지분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다만 공유부동산의 전체를 점유해야 된다라는 거. 요 D 한번 체크해 놓고요. 우리는 이번에 국유재산, 대표적으로 일반재산, 잡종재산이 되죠. 이것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잡종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것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요 페이지, 기본서 페이지는 정리가 끝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 뒤에 있죠. 행정재산 2, 일반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그거 한번 확인해 두라는 거. 자, 20년간 계속 점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에 뭐라고 써놨어요? 소유, 어사, 평온, 공연한 점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리얼과 관련돼서 취득시효의 중단, 정지,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 규정이 준용된다. 거기 한번 잡아놓고요. 미용과 관련돼서 취득시효 이익의 표기 요거 한번 확인해 놔야 되고 자, 비효세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시효 완성자의 지시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하기 전에 시효 완성자의 증 한번 읽어볼까요? 20년간 점유한 취득시효 완성자는 자, 취득시효 기간의 완성만으로 소유권 취득의 요건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점유할 정당한 권리를 가지며 등기 정권을 취득한다. 이때 등기 정권은 채청 물청, 바로 대표적으로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 정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A번에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어야 된다.
시효 완성자는 20년간을 점유하게 되면 그때로부터 점유할 정당한 권리자가 된다라는 것. 따라서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는 그 점유자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건물의 철거 또는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점유를 위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점유할 정당한 권리. 그래서 우리가 로마자 I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유 명의자는 시효가 완성된 점유자에게 등기해줄 의무가 있으므로 점유자인 시효 완성자에게 목적 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시효 완성 후 토지 소유자 멋대로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시효 완성자는 아직 등기를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는 행사할 수 없죠. 우리 조금 전에 우리 18강에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일단 점유는 하고 있지. 본권에 기해서 아직 등기를 갖추지 않으니까 본권에 기해서는 우리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정당한 점유권자로서 점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점유권에 기해서는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B번에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청구권의 취득이라는 게 나왔어요. 등기청구권의 취득은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적 청구권이다. 등기청구권의 행사 방법은 20년간 점유한 자가 20년 점유 당시의 등기, 거기 줄 쳐놓으세요. 점유 당시 등기 명의에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등기청구권자는 그러면 20년간 점유한 시효 완성자가 된다. 밑줄을 그어놔요.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 후에 점유를 이전받은 승계인은 전 점유자의 등기부상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행사할 수 있을 뿐 자신이 직접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 봐봐요. 아까 말씀드린 거 일부러 안 지어놨는데, 자, 갑의 소유자가 있어요. 갑. 그 다음에 을이 있죠. 완성자가 자 A한테 넘겨줬어요. 점유를 승계했다면 A와 갑은 뭐다 당사자가 아니죠. 그러면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을걸 대행사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측면을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상대방은 승계 흥자의 20년 점유 당시의 등기명이다. 일단 여기 했죠. 당시의 명의이고 따라서 시효 기간 전에 제3자에게 등기부상 명의가 변경된 경우 일단 여기에서 그러면 갑에서 병으로 변경된 경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명의가 변경된 후 시효 완성자는 시효 완성 당시 명의자에게 제3자에게 등기청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취득 완성에 의한 등기를 하기 전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것. 따라서 파산 선고 전에 쭉 나와 있죠. 그건 한번 읽어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항상 우리 점유 취득 시의 문제를 풀 때 갑병 요 관계 한번 갑병 이렇게 이제 의미를 우리가 확인해 두시고 근데 이때 등기 청구는 채청이다 물청이다 채청. 그래서 자 기본서 로마자 요걸 한번 찾아봐요. 찾아봤어요. 3.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 의미가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그 두 번째 점이 있어요.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거나 사용수익하다가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점유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에 진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관계에서 이제 점유승계, 그래서 을과 A의 관계 점유승계. 근데 완성자가 자 점유는 승계되지만 효과승계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 점유승계와 효과승계를 한번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가보죠. 자, 4를 가봐요. 등기부상 명의자가 취득한 사실을 알고 처분한 경우 또는 완성 이후에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점유자의 권리 요 두 가지 측면에서 꼭 한번 연결을 해놔야 됩니다. 자, 등기 문자에게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 취득을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 취득자 사이에 계약서상의 채권 채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 책임은 물을 수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채무 불이행 책임. 여기에서 당연히 뭡니까? 여기에서 갑과 을에 대해서는 계약이 따로 없어요. 계약이 따로 없으니까 을은 뭐예요? 갑한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갑토지가 수용을 했을 때, 만약에 완성되고 수용을 했을 때 이 수용에 대해서는 뭐가 하나 나옵니까? 대표적인 수용검이 나오죠. 이 수용검이 대표적인 뭡니까? 바로 물상대의야. 그러면 요 물상대의가 되겠죠. 그러면 요 완성자가 요 수용검에 대해서 행사하려면 뭐다 계속적으로 여기 갑에 대해서 행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대상 토지가 수용으로 된 경우 수용 보상 청구권자는 등기부상 소유자이고 시효 완성자에게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A적인 다만 등기 청구권자는 등기 의무자에게 대상 청구권의 행사로서 등기 의무자가 지급받은 수용 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등기 의무자가 취득한 수용 보상금 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는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와 관련돼서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기억해 두라는 거예요. 자, 취득 시의 효과는 뭐예요? 원시 취득이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해 줘야 된다라는 거. 보입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혼의 소유권의 취득의 효력은 A. 원시 취득이다. 그 다음에 B. 점유자에 대한 효력 발생 시기로서 점유 개시할 때로 소급한다. 밑줄 다 꺼놓고요. 등기부상 명의자에 대한 효과고는 한번 우리가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뭡니까? 점유 취득 시와 관련돼서는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되니까 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요 각과 을과 A와의 관계, 각과 병의 관계 요걸 생각하면서 그 위에 적어놓으면서 요 관계를 일일이 제가 아무리 설명하더라도 본인이 확인하지 않으면 말짱 도로묵입니다. 도로묵이니까 요 갑, 을, A 병과 관련돼서 자기가 확인하면서 기본서를 읽어 나가야 됩니다. 부탁하고요. 자, 객체와 관련돼서는 이야기했죠. 이렇게 싹 지우는 순간 싹 지우지면 안 돼요. 자, 부동산 일부에도 가능하고 그걸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재산에 대해서도 가능하며 우리 행정재산 중 즉 일반 재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취득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 이미 확인해 주신다면 점유 취득시와 관련돼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 자, 등기부 취득시와 관련돼서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기간 이렇게 나오죠. 2항입니다. 자, 부동산인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사로 평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할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대표적인 무슨 취득시효가 돼요? 바로 등기부 취득시효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에 대해서 우리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자. 자, 등기부 취득시효는 등기 몇 년이냐? 등기 10년이죠. 10년. 자, 자주. 자, 평원. 공연. 그다음에 선의. 대표적으로 이제 무가실이 되죠. 무가실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의 논점이 되는 것은 등기 10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무가실. 자, 무과실은 우리가 점유권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자주, 평온, 공연, 선인은 추정받으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무과실과 관련돼서는 학설과 판례의 다툼이 벌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하나의 논점이 하나 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논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등기와 관련돼서 대표는 이제 등기 10년이죠. 등기 10년과 점유 10년은 같다 다르다 다르죠. 얼마나 다릅니다. 점유 10년과 등기 10년은 다르죠. 그러면 점유 10년을 등기 10년에 가름해 줄 수는 있다. 가름. 그래서 이게 대표적으로 바로 점유적 효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등기부 취득시효는 점유에 가름해야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점유적 효력이라는 말을 써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점유적 효력과 관련돼서 등기부 취득시효. 자, 뭐라고 써놨어요? 점유의 추정력이라고 써놨습니다. 자,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써놨어요. 자, 점유적 효력이라고 써놨어요. 요 점유의 추정력, 그러면 점유의 추정력과 등기의 추정력과 점유적 효력은 이거는 다른 효력입니다.
자, 점유의 추정력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권리의 적법 추정으로서 민법 200조를 지칭하고요. 요 민법 200조는 결론적으로 동산의 추정력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등기의 추정력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어요. 요거는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 부동산에 대한 추정력이 바로 등기의 추정력이 됩니다. 요거는 학설 판례와 맞게 이제 명문 규정이 없다. 요거 점유적 효력과 관련돼서는 바로 뭡니까? 이거는 민법 몇 조? 245조. 아까 몇 항이라고 그랬죠? 2항이라고 그랬어요. 이 항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점유적 효력과 관련돼서 연결이 돼요. 그러면 등기부 취득시와 관련돼서 이렇게 하나의 논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무과실이라는 초점을 맞춰서 요 교과서를 기본서를 정리해 들어가야 돼요. 자, 지정 요건으로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을 것. 요거 하나 측면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리언의 소유자의 의사, 병원, 공연, 선의, 무과실 자주 점유해야 된다. 자, 그러면 A과 관련돼서 선의, 무과실은 점유 개시 시에 있으면 족하고 시효 기간 동안 계속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요 A 한번 체크해두고. 자, 무과실은 추정되지 함으로써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그래서 입증책임과 관련돼서는 1단계 뭐예요? 유리한 쪽이 입증한다. 2단계는 법조문 문구대로 입증하라. 3단계는 추정받으면 무효를 주장하는 반대 당사자가 입증한다. 그래서 A하고 B 이 두 개는 좀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 관련 판례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우리 기본서에 정리해둔 거 요걸 한번 보죠. 자, 등기부 취득시에서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에 관한 것이라는 거 요거 하나 형광펜으로 딱 쳐서 정리해놓고 마무리를 해달라는 거. 자, 효과 관련돼서는 등기부 취득 시 완성자는 이미 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 소유권의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할 때 소급한다. 그래서 이 기억 항문에서 확인을 해달라는 겁니다. 자, 우리 4번은 이제 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우리가 장기 취득시효가 있고요. 단기 취득시효가 있어. 그러면 장기 취득시효 관련돼서 10년간 소유자로 평온 공연, 동산에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일반 취득시효로서 장기 취득시효가 되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선의 무과실까지 추가된다면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점유가 그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5년은 짧죠. 그래서 단기 취득시효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 취득시효와 선의 취득시효 그 의미가 연결되게 돼가고요. 가로 5번은 이제 소유권 이해 재산권 취득. 그래서 248조 전 3의 규정은 소유권 이해 재산권에도 취득에도 준용한다. 이렇게 이제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등기부 취득시효. 우리 민법 245조와 관련돼서 1항 점유 취득시효 2항은 무슨 취득시효가 되죠? 바로 대표적으로 등기부 취득시효가 돼.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는 거고 대표적으로 동산과 관련돼서 동산은 10년 그 다음에 5년짜리가 있죠. 10년은 장기 취득시효라고 그러고 자 5년은 단기 취득시효 하면서 5년은 짧으니까 선의 무과실까지 우리가 추가돼야 되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 소유권이 재산권의 취득시효와 관련돼서 우리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작년에 간접적으로 2.5점짜리가 출제된 게 바로 이겁니다. 자,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권리와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아니한 권리. 그러면 자,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서는 인정되기 위해서는 뭐라 하죠? 직접적으로 점유를 해야 되겠죠. 소유권, 지상권, 대표적으로 계속적으로 표현된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질권, 강화권, 어권, 무채재산권이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이제 뭐예요? 다음 중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작년에 출제된 게 자, 26회 때 출제된 게 뭐가 출제됐어요? 저당권이 우리가 출제가 됐죠.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다.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니까 뭡니까? 저당권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저당권은 대표적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준점유의 대상이 되죠. 자, 준점유라는 것은 점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점유하지 않는 것. 그러면 인장 소지와 그 다음에 통장. 그게 대표적인 준점유죠. 점유하지 아니한 채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고 있는 게 바로 준점유다.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건은 당연히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일신전서권, 가족관계를 전제하는 부양을 받을 권리, 법률의 규정에서 성립하는 권리, 대표적으로 점유권, 유치권. 점유권과 유치권, 점유권은 뭡니까? 사실상 지배하는 현실적인 권리로서 이거는 법률 규정에서 성립하는 권리로서 점유권은 우리 결론적으로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죠. 유치권은 법정
법정 담보물건이 되죠. 그러니까 점유권은 유치권은 같이 붙어 다닌다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자, 한번 행사하면 소멸할 권리, 취소권, 환매권, 해제권들 이 계속되고 비표현된 지역권에 대해서는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작년에 여기에서 뭐 재작년에도 우리가 이제 뭐예요? 강의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 둘 거 이런 측면에서 꼭 기억해다는 게 우리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별표 3개짜리만 주로 강의를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 두시면 우리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9강 학습 목표가 바로 소유권의 취득. 대표적으로 요 소유권의 취득과 관련돼서 꼭 출제되는 게 대표적인 점유 취득시효가 됩니다. 자, 점유 취득시효는 대표적으로 점유, 그래서 점유 취득, 점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점유 개시시로 소급하며 요 취득은 바로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점유 취득시효는 우리 25회 때는 186조와 관련돼서 187조 유일한 A조항이라는 거. 점유 취득시효는 취득하려면 등기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점유 취득의 요건과 효과를 사례로 이해해야 돼. 그러면 항상 우리 점유 취득 시효와 관련돼서 문제를 풀 때는 뭐예요? 갑 생각해야 돼요. 그다음에 A, 그다음에 병의 관계. 요 병의 관계. 요거는 뭐예요? 소유자, 완성자, 점유 승계자. 자, 소유권이 변경이 됐을 때. 그래서 항상 요 관계에서 우리가 관계를 읽어나면서 기본서를 캐치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 취득 시의 요건과 효과.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취득의 효과. 등기는 10년,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까지. 무과실에 대해서는 우리 학설의 다툼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 두고 여기서 등기부 취득 시효는 우리 공시 법령과 떨어질 때는 등기 종국 등기 효력증 점유적 효력으로 연결된다라는 거. 이때 등기는 10년 이미 되니까 취득은 점유 뭐예요? 점유를 우리가 10년이죠. 그런 의미를 확인해 두시면 등기부 취득 시의 요건과 효과를 조문과 판례도로 정리한다면 이 19강 목표는 달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특히 19강에서 무조건 출제되는 거 점유 취득 시효. 요거는 계속적으로 책을 읽어 나가야 됩니다. 아셨죠? 점유 취득 시효는 무조건 출제가 되는 겁니다. 부탁드려요.